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 다리, 테이블 일반적으로 식탁이나 책상이나 그런 거 철제로 만들 때 테이블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상판하고 결합하는지, 그때 이제 고를 때 테이블 다리의 모양에 따른 종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까 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테이블 다리의 모양인데요, 지금 이게 다리라고 보고 옆에 프레임이 들어가겠죠. 프레임이 들어가고 이 위에 상판이 결합이 되면 일단 구멍이 안 보이겠죠. 이런 각관의 구멍이라던가 이런 게 안 보이게 되고요. 이런 방법이고, 이런 방법이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겠죠. 이쪽으로 다리가 4개가 들어가고 파이프 2개를 연결해서 테이블 다리가 되는 그런 방법이고, 이제 요건 두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위에 철 프레임이 지나가고 각관이 하나 지나가고 밑에다가 다리바를 붙여주고, 그렇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구멍이 보이겠죠. 이쪽에 상판이 올렸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구멍이 보이게 돼요. 이거는 옆에서 봤을 때 구멍은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쓰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45도로 네모난 사각 프레임을 짜고 그 밑에다가 다리바를 붙이는 이런 방법, 요 3가지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일단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판을 위에 올렸을 때 옆에서 봤을 때나 각관에 이런 구멍이 안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이제 상판을 만약에 위에서 결합을 한다, 위에서 피스로 고정을 한다거나 할 때 이쪽이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피스를 박아도 고정이 안 되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 방법은 상판을 위에서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피스는 코너 부분에 박을 수 있지만 옆에서 봤을 때 파이프의 구멍이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 방법은 피스는 뭐 위에서 박든 아래에서 박든 관계는 없지만 이제 옆에서도 안 보이고 이래서 좋기는 한데, 다만 이 모서리 부분에 용접을 해서 마지막에 마감 처리가 되게 깔끔하게 나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3가지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3가지 방법 중에서 이런 45도 그리고 이런 것도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것 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나는 뭐 용접에 좀 자신 있고 그리고 이런 모서리 부분에 사상을 해서 마감 처리를 좀 자신 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제작하는데 조금 초보분들이다 하면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이 좋겠죠. 옆에서 봤을 때 구멍이 보여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뭐 이 방법을 써도 되고, 나는 옆에서 봤을 때 구멍은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럼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 방법을 썼을 때는 상판을 밑에서 위로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네모난 사각 프레임을 짜서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다리를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옆부분을 먼저, 지금 이런 모양인데 옆부분을 먼저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디귿자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 살을 나중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런 방법이 아마 작업하시기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디귿자 모양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모양으로 여기를 45도로 해도 되고, 또는 이런 모양으로 이게 밑으로 가게 해서 옆으로 보이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요 디귿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모양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디귿자 프레임, 양쪽 디귿자 프레임을 짜 놓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또 사각 프레임을 먼저 짜 놓고 이렇게 사각 프레임을 먼저 짜 놓고 다리를 이렇게 4개를 붙이는 방법은,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기울 수가 있어요. 용접에 따라서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이나 또는 바깥쪽으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작업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특히 초보자들은 이 휘어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잡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디귿자를 먼저 양쪽에 다리발까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귿자를 먼저 양쪽에 해 놓고 가운데 이런 식으로 살을 붙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판을 일단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작업을 했다, 그럼 이제 상판을 고정할 때, 상판을 위에서 아래로 고정하게 되면 드릴로 뚫고 그 다음에 피스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드릴로 이중 길이를 써야 되겠죠. 이중 드릴을 써서 접시머리 피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상판이 매끄러우니까, 그렇게 받고 마지막에 목답으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번거롭기도 하고 또 보기도 안 좋을 수 있어요. 또 위에서 만약에 뭐 필름지를 붙인다거나 그러면 괜찮긴 한데, 어쨌든 손도 많이 가고 불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방법 말고, 상판을 이 프레임에, 다리 프레임의 밑에서 위로 고정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그냥 예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용접을 해서 구멍을 뚫어 놔야 되겠죠. 용접을 해서 여기서 상판으로 피스를 박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야 더 깔끔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할 때는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디귿자가 아니라 사각 프레임에 다리바를 각각을 따로따로 놓는다고 하면, 이게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따로따로 놓는다면 이쪽 다리와 다리 사이에 파이프를 하나씩 지나가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변형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디자인적으로도 가운데 파이프가 하나씩 들어가는 게 더 이뻐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각 프레임을 그 초보자분들이 나는 식탁이라던가 책상이라던가 이런 다리를 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상판 덮었을 때 파이프 구멍이 가려지는, 옆에서 봐도 안 보이죠? 이런 방법. 단 이 방법은 상판을 위에서 아래로 고정했을 때 코너 부분에 결합시킬 수 없다는 거. 아무리 가까워도 여기 이렇게 되겠죠. 두 군데에 거기밖에 박을 수 없다는 단점. 또 이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결합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위에서 아래로 결합했을 때는 또 이 방법은 옆에서 구멍이 보인다는 거.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보이기 때문에 좀 미관상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은 밑에서 위로 결합을 하든 위에서 아래로 결합을 하든 이쪽 코너 부분은 잡을 수 없다는 거. 그렇지만은 상판으로 덮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45도로 위에서 네모난 프레임을 짰을 때 위에서 아래로든 아래에서 위든 결합은 되고,
양옆에서도 보이진 않지만 다만 이쪽 모서리 코너 부분을 용접을 잘 해서 사상까지 깔끔하게 보여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탁이나 테이블 뭐 이런 거 작업을 밑에 프레임 작업을 하실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초보자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프레임을 먼저 이렇게 디귿자죠. 프레임을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살을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편하기도 하고요. 단 요때는 요 양쪽 다리를 이쪽과 이쪽 다리를 클램프로 잡아주고서 밑에도 잡아야 되겠죠. 잡아주고서 작업을 하는 게 변형이 안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실 때 용접 작업을 하면 항상 변형이 가는데 용접을 한 방향으로 변형이 가요. 이쪽에다 용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용접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기 때문에, 용접한 방향으로 변형이 가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못 가게끔 클램프로 단단히 고정시켜 놓고 용접을 해 주시는 게 좋고, 또 용접을 하기 전에 가접을 먼저 꼼꼼하게 이쪽 네 군데 가접, 또는 뭐 만약에 가운데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가접을 먼저 튼튼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용접을 하셔야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탁 또는 뭐 테이블, 뭐 책상 이런 프레임을 짜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하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